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동정의 눈길을 보내면서 한편으로는 저러면서 버티고 있을까 하는 일종의 그런 눈길도 보내고 그랬었어요. 저는 그게 더 힘들더라고요, 그게. 이상현 씨는 2016년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저는 다 잃었어요. 건강도 잃고 주변에서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 뭐 제가 산재도 받았고 그다음에 그 회사 사람들 소송 준 것도 알고 있고 저는 이제 아무 데도 못 가요. 같은 해 레베카 씨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공황장애로 외출조차 어려워진 상현 씨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레베카 씨는 수습을 끝내고 정사원이 되었으며 현재 노조 간부 선거를 준비 중입니다. 똑같이 직장 내 따돌림을 당했지만 2년 뒤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상현 씨와 레베카 씨. 무엇이 이들의 삶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라놓았을까요?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죠. 직장 내 괴롭힘은 일터에서 벌어지는 반복적이며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괴롭힘을 의미합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73%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보통 3가지 유형으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개인적 괴롭힘입니다. 부하나 동료를 무시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개인 간 갈등입니다. 두 번째는 업무 관련 괴롭힘입니다. 과도한 업무로 압박을 하거나 반대로 일을 주지 않아 스트레스를 주는 방법 등이 있죠. 마지막은 조직적 괴롭힘입니다. 억압적인 조직 관행으로 억압과 모욕을 느끼게 만드는 유형입니다. 경영전략 차원에서 노동자를 쫓아내기 위해 사용되죠. 다시 상현 씨와 레베카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상현 씨는 2015년 에어리퀴드 코리아에 입사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시작된 건 입사 후 1년이 지났을 무렵부터입니다. 업무 실적이 좋았지만 상현 씨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판단한 회사는 상현 씨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복도나 이런 데서 와주실 때는 꼭 물어봐요. 오늘 화장실 몇 번 갔느냐고. 안 되겠다. 이거는 도저히 그냥 못 넘어가게 돼갖고 이제 회사를 상대로 이제 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거죠. 프랑스에 사는 레베카 씨는 2016년 교육공무원 전산팀 수습 직원이 되었습니다. 출근 첫날부터 직장 내 괴롭힘은 시작됐습니다. 인사를 하지 않는 것부터 레베카의 업무 공간에 그려진 외설적인 그림을 방치하는 등 그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나홀로 소송을 진행 중인 상현 씨와 달리 좌절한 레베카 씨에겐 도움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바로 프랑스 노동조합 연합인 CGT입니다. 레베카 씨의 수습 보고서를 보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CGT는 먼저 레베카 씨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CGT가 문제 제기를 하자 회사는 곧바로 업무 공간을 개선하고 레베카 씨를 가해자들과 분리시켰습니다. 그 덕분에 레베카 씨는 정식으로 교육공무원이 되었으며 행정소송도 준비 중입니다. 물론 소송에 필요한 모든 비용도 CGT가 부담합니다. 같은 피해를 당했지만 서로 다른 삶을 살게 된 상현 씨와 레베카 씨의 가장 큰 차이는 상현 씨는 혼자였고 레베카 씨는 함께였다는 사실입니다. 상현 씨의 대응은 한국의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실제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10명 가운데 6명은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엔 응답자 44%가 개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현재까지 지금 보면 현장의 노동자들이 내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내가 국가로부터 어떤 상담 서비스나 어떤 조력을 받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아직 그런 것들이 충분히 구현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노무사의 도움을 받고 있는 상현 씨는 매우 운이 좋은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개인적 일탈로 치부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일조차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롯이 혼자 상황을 벗어나야 하는 피해자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내몰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이제 자아가 많이 손상되죠. 자아가 손상되고 자존감도 많이 손상되고 그것이 이제 궁극적으로 치유가 되지 않고 어떤 해결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이어지게 되면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이어지게 돼서 상당히 위험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베카 씨가 사는 프랑스에서는 노조가 앞장서 여론을 주도합니다. CGT는 전단지를 만들어 레베카의 일터에 배포했습니다. 이런 괴롭힘이 어떤 문제가 되는지를
관련 법령과 함께 설명한 전단지입니다. 공론화를 하고 자기가 준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직장 내 문화도 바뀌고 환경도 좀 많이 달라질 겁니다, 사실은. 한국에서 벌어지는 직장 내 괴롭힘은 상현 씨의 경우처럼 조직적 괴롭힘의 비율이 높습니다. 인력 감축과 같은 전략적인 목적으로 진행되는 조직적 괴롭힘은 체계적인 단계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 대응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당해야 하는 피해도 매우 큽니다.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노조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프랑스인데, 프랑스는 이미 2000년대 초반에 직장 내 괴롭힘을 규율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들어왔고요. 소송을 할 수 있다든지, 그리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든지, 심지어 노동조합이 그 해당 노동자를 대리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든지, 그런 여러 제도들이 도입이 됐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경영 목적의 괴롭힘이라고 하는 가학적인 노무관리 형태인데, 그것이 이제 경영 목적으로, 퇴출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괴롭힘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결정이 나온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에 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가 있고요. 현재 상현 씨가 소송 중인 회사 에어리퀴드 코리아의 본사는 프랑스에 있습니다. 다른 프랑스 회사들이 그렇듯 에어리퀴드 본사 역시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제도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레베카 씨와 상현 씨는 다른 권리를 누릴까요? 본사는 답변하기 어렵다는 매우 한국적인 대답을 내놨습니다. 한국에 오자 태도를 180도 바꾼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는 그래도 되니까. 프랑스에는 있고 한국에는 없는 바로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는 법입니다. Après, c'est tout aussi choquant ce qui se passe pour la personne chez Air Liquide. En Corée, il se passe les mêmes choses en France et c'est tout aussi choquant que ce soit ici ou ailleurs. Ça ne change pas notre point de vue sur la question. Finalement, c'est des comportements en fait, de grosses entreprises et on retrouve leur tentative à chaque fois de tirer sur la corde pour abaisser les droits vers le bas, pour mettre dans des situations compliquées. Bon, je connais pas trop l'Asie, mais j'ai fait quelques trucs en Afrique. Il y a beaucoup d'entreprises françaises qui ont fait des choses en Afrique et qui ont des entreprises et clairement ils sont allés dans ces pays-là parce que la législation elle était moins contraignante et ils ont essayé de tirer vers le bas, mais même je vais prendre l'exemple du Sénégal que je connais bien, leur code du travail correspond à notre code du travail sans les contraintes. Comme c'était une ancienne colonie française, ils ont repris les textes sans les contraintes. Ouais, donc le code du travail français, il est comme ça, mais sans les contraintes, ça donne quelque chose qui est épais comme ça. Très, très peu de choses en fait dedans. Quand le MEDEF en France nous dit que notre code du travail est trop lourd et trop compliqué, il faut savoir que les mêmes patrons en Afrique, avec un code du travail comme ça, ils leur disent exactement la même chose. C'est trop compliqué, c'est trop contraignant, on ne peut pas travailler comme ça. 이제 한국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지난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환노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고 직장 내 괴롭힘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버리는 사회인식이 만연합니다. 아직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인 셈입니다. 법 제도 개선이 된다 하더라도 인식 개선이 되지 않으면 이제 따라오지 못할 테니까. 그리고 그를 위해서는 예방하는 조치라든지 아니면 어떤 직장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어떤 개입할 수 있는 수단들이 좀 필요하고요. 아직까지 제대로 된 판례도 안 나오고 있다는 것만 봐도 얼마만큼 공론화가 더 필요하고 얼마만큼 더 문제 제기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죠. 이제 시작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뭐다, 도대체 이 정체가 무엇이냐라는 사회적 문제가 드디어 이제 법에 포섭될 가능성이 생겼다는 거고요.
그 기준을 좀 더 명료하게 만들고 좀 더 친노동자스럽게 만드는 것이 이제 해야 될 일이죠.